한국 정치가 문제라는 건 뭐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맨날 비판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은 뭘까?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건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예 정당을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 급진적인 청사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은 시작부터가 좀 특이해요. 누구 한 명, 어느 정당 하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그거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낡은 정치가 망가졌다. 그럼 그 다음은 그냥 부수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그 빈자리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제안을 내놓은 쪽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냥 정치인 몇몇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하고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의 실패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뭐냐면 정당을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정당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 비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예전에는 정당이 나름대로 이념도 대변하고 순기능이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뜻? 아니요. 그보다는 자기들 권력,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공익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 앞세우니까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자, 그럼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정당이 아예 없는 국회입니다. 네, 딱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정당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이건 부분적인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죠. 말 그대로 지금의 정치판을 완전히 뒤엎고 처음부터 새로 그리자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정당이 없다고? 그럼 국회는 누가 어떻게 꾸리는데? 그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정당 없이 국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새로운 구조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해요. 사람을 뽑는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색이라는 렌즈를 빼고 그 사람이 가진 실질적인 전문성, 사회적 기능, 이걸로 국회를 다시 채우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삼원제라는 시스템을 제안하는데요.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숫자는 딱 300명으로 고정됩니다. 왜 하필 300명일까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구조를 세 개의 축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의 머리 역할을 하는 대기업, 튼튼한 허리가 되어주는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 이 세 가지 차원을 반영한 상징적인 숫자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300석이 어떻게 채워지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은 40%, 즉 120석은 하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반반씩 나눠서 30%인 90석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원을, 또 다른 30% 90석은 대기업 대표들이 상원을 구성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철저하게 이념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 따라 의석을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국회에 60%나 들어온다고? 이거 완전 기업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죠. 과연 이 시스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특히 주요 역할 칸을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발의하는 권한은 오직 전문가 집단인 하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럼 기업 대표들인 중원과 상원은 뭘 하냐?
법안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만 맡는 겁니다. 직접 만들지는 못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이들의 활동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라 각자 소속된 기업이 부담하게 합니다. 일종의 국가에 대한 봉사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기업의 로비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51% 과반수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압도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합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치 3단계 정수 필터 같아요. 첫 번째 단계, 전문가 그룹인 하원에서 법안의 초안, 즉 뼈대를 만듭니다. 그럼 이 법안이 두 번째 필터인 중원, 즉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가서 한번 걸러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터인 상원, 대기업 대표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서 통과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계별로 검증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지금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 정당이 모든 걸 주도하죠. 그런데 제한된 시스템은 전문가가 주도합니다. 지금은 51%만 넘으면 통과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70%의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정파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기능과 전문성에 기반한 검토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게 핵심 목표인 겁니다. 네, 바로 70%입니다. 이 숫자가 가진 의미가 중요해요. 그냥 통과 기준을 높인 게 아닙니다. 이건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동의할 수 있는 법만 만들자는 일종의 대타협을 제도화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들 중에 이 70% 기준에 미달하는 법들은 싹 다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걸까요? 이 제안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대체 뭘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하나 바꾸자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첫째, 지긋지긋한 정당 정치 카르텔을 영원히 끝내자. 둘째, 이념 싸움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게 하자. 셋째, 그래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걸 전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아주 담대한 비전인 거죠. 이 말이 이 제안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총과 칼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바른 법칙을 만들어 공헌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 나은 아이디어,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나라가 진짜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파격적인 청사진,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정치적 소속이 아닌 사회적 기능에 기반한 시스템이 미래 통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념과 정당의 시대를 넘어서 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과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